최근에 한겨레가 단독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가 조국 팀의 검사 파견을 불승인했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어려울 듯하다. 한겨레 이것은 명백하게 똥볼이에요. 그래서 전출 2명을 남겨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그래서 익성의 횡령 등을 마무리가 쉽지 않다고 보도를 했는데, 요거는 한겨레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보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조범동 항소심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중요해요. 범행으로 인한 이익 상당 부분은 익성의 이봉직 등에게 간 점 등은 유리한 양육 요소이다. 조범동 항소심에서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조범동하고 정경심은 공범으로 봤던 게 검찰이잖아. 네. 근데 판사가 조범동 항소심에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익성의 이봉직에게 갔기 때문에 조범동하고 정경심은 사실상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익성은 아직까지 불기소 상태다. 익성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법조계의 분석은 뭐가 있냐면은 검찰 조사 시에 익성 쪽에서 진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은 마치 법무부가 조국 팀의 검사 파견을 불승인해가지고 익성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논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익성을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조국 장관한테 어떤 이익이 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익성의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만약에 익성 자체에 대해서 진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별건 수사로 해서 수사팀을 따로 꾸려야 되는 거죠. 왜 조국 그 수사팀의 보강 수사를 통해서 뭔가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냐고. 그러니까 한겨레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의도 자체가 좀 너무 불명확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사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소를 유지하는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추가 수사를 위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인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조범동 재판하고 정경심 재판에서 이미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밝혀질 대로 다 밝혀졌잖아요. 결과도 똑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출장 형식으로 공판이 있을 때 법정에 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파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한겨레에서 뭘 짓고 싶은 건지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던진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성의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네. 이 사건 전체는 그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과 권력형 비리라고 시작된 수사가 막상 털어보니까 익성 거였거든. 사실은 피해자에 가깝거든. 조범동이 정경심을 속인 내용에 가깝거든. 예. 그리고 익성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 이 사건의 시작점의 얼개는 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묘하게 숨겨놓고 있다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표창장 같은 인턴 증명서 같은 걸로 방향을 틀면서 파렴치범으로 만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에 익성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것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하지. 예. 익성이 조명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익성을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조국 내를 까는 정도로 익성을 숨기는 형태란 말이죠. 거기 미쳤습니까? 법무부가 거기다가 검사 파견을 승인하고 말게. 아까 도표에서 보셨지만 저렇게 많은 것을 털었어요. 아까 말한 압수수색 거기에도 익성 관련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WFM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놓고도 뭘 더 이상 무슨 검사가 더 필요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웃긴 얘기고요. 공소유지나 잘하세요. 다만 지금 여기에 익성 관계자는 여전히 불기소 상태라 나 충격 먹었다니까요. 실제로
투자자들을 속여가지고 나쁜 짓 한 놈들은 익성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비리가 들어있는 예. 수천억 원이 걸려있는 사건이야. 라임이나 옵티머스랑 똑같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사건 자체가. 근데 익성을 아직도 기소조차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금 얘기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인들의 위증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위증을 한 것이 아닌데 위증 의혹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위증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조민 씨에 대한 기소를 주장 뭘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증 수사도 못하고 조민 수사도 못하고 조국 수사도 못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국 가족을 털어야 되는데 못 털고 있다 이것밖에 지금 안 읽히거든요. 한겨레는 지금 조국 가족을 아무 위증 문제도 마찬가지 조민 기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무 혐의가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 가족을 어떻게든 털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지금 한겨레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외에는 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연고대에서 교육 비리, 뭐 입학 이런 비리가 있었잖아요. 예. 조용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게 비리라고. 교수 아들 딸이 입학하고 이거 있잖아. 맞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비리가 예. 그렇게 존재를 해. 근데 그 사건은 조용해. 검찰이 조국 장관의 털듯이 했으면 진짜로 최소한 70곳을 압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나고 신임 검찰총장이 들어서면 이 익성이나 나머지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가 개시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금융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에서 전담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뭐 라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거기에 분명히 전관이 걸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그리고 증권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금융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무조건 전관 검사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보험 작용은 보험이 안 되니까. 예. 보험으로 무조건 그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검찰개혁 1단계 끝나고 나서 그 중간 단계로 그 금융범죄들을 철저하게 파헤칠 만한 어떤 그 에너지는 다음 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공수처도 출범하고 검찰총장 임기도 이제 몇 달 안 남아. 그 시간 금방 간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 자고 일어났더니 5일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토요일이야. 그렇게 빨라. 윤석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꼭 가봐 드시고. 가봐 드시고. 자, 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